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은행주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면히 실적 시즌에 들어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2월 초까지 미국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이 실적 발표 기간에는 당연히 전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지만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나 또는 2023년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 시기를 앞두고 나서 특히 이제 뭐 은행 빼고는 거의 실적이 안 나왔고, 이 방송이 나가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데이 킹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실적 발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실적을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의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편향이 아직도 실적 추정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 이거를 뭘 갖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익 수정 비율이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 종목이든 업종이든 회사에 대해서 상향 조정한 사람, 하향 조정한 사람, 안 바꾼 사람, 요걸 가지고 비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사람이 나쁘게 보는 사람보다 많은 거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로 나쁘게 보는 사람이 좋게 보는 사람마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2022년 1년 내내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이익 수정 비율이 좀 올라가다가요. 실적이 나오는 기간에 이익 수정 비율이 세게 빠집니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최근에 12월부터 최근에 실적 발표 전까지 다시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이야 추정치를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특히 오래 했었는데 누구나 주식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더라도 그래도 다음 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12월부터 지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익 수정 비율이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보는 이유는 하나죠. 주식이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 실적을 보는 건데 실적 자체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의 기대, 투자자들의 기대, 애널리스트의 기대가 생각보다 높은 쪽에 있다면 실적이 오히려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나오는 것 자체의 이벤트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 전주에 단기 코멘트, 전전주에 단기 코멘트를 드릴 때 1월은 상반월은 강할 거고 하반월은 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애널리스트의 기대치가 여전히 과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작년의 실적을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다우존스가 되게 많이 주가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땠었냐? 실적 시즌에 다우존스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경기 방어주나 무슨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은 다 안 쳐다봤고 오로지 빅텍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만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플 실적 언제 나와요? 테슬라 언제 나와요? 메타 이래서 많이 이런 얘기밖에 안 했었죠. 관심의 초점이었으니까. 근데 12월 중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회계 기간이 9, 10, 11월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12, 1, 2월로 되기 때문에 실적을 먼저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준 거죠. 마이크론 실적을 보시면은 소위 말한 D램의 그 물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20%가 넘었고 가격도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 흔치 않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보면은 물량이라도 지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는 둘 다 나빴고 그래서 적자도 났고 심지어 다음 분기 적자 가이던스는 요번 분기 적자 가이던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2%밖에 안 빠졌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올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을 보는 포인트는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존스와 관련된 기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스닥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사람들이 이미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나쁘겠지 뭐. 마이크론 이렇게 실적 낮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뭐 우리가 잘 아는 제약사니 음식료 업체니 은행이니 에너지 이런 것들은 실적이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나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23년 EPS, 2024년 EPS 추정치를 보면 나스닥은 벌써 고점에서 20% 이상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6%밖에 하향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구조적으로, 저는 구조적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구조적으로 저희 보시는 분들이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시면은 당연히 실적 추정치 하향이 적은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안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 덜 빠진 애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실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필수소비재니 이런 게 실적이 나올 텐데 이런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데 작년만큼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왜 다우존스 관련된 기업들이 덜 빠졌는데 왜 얘네들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보느냐 하면은 이게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뭐 인건비, 재료비, 기타 제조 경비 같은 걸 합친 단기 총 제조 비용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기초 제품 재고액이랑 기말 제품 재고액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 단기 총 제조 비용만 가지고도 매출 원가율을 우리가 추정하거나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제품 재고액이 급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의 제품 재고액이 기초보다 훨씬 커진 거죠. 매출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희 뭐 뉴스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매출 원가에는 기말 제품 재고가 컸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떨어뜨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 제품 재고액 증감률하고 이 매출 총이익률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재고액의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작년 재고액이 워낙 많이 늘었으니까. 그럼 결국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과거보다 모멘텀이 떨어지면 결국 이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기업들 중에서 재고가 중요한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물론 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도 이제 빅테크라고 제가 그냥 말할게요. 애플도 핸드폰 재고가 있고 테슬라도 자동차 재고가 있고 이렇지만 테슬라가 재고가 많이 늘었다고 주가가 막 엄청 빠지고 했는데 그래도 재고 일수가 전통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애플도 물론 스마트폰 재고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 비해서는 재고가 원래 적게 가져가는 업체입니다. 메타나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재고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재고의 증감에 따른 이 매출 원가 변화를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제 재고가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걔네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 곁다리로 얘기를 드리면 어차피 이런 쪽 기업들은 비용을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데 다우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서 비용을 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고 다들 기대하시니까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예상보다 덜 나는데 비용을 못 줄인다면 이 다우존스가 고점에서 어닝이 6%밖에 안 빠졌다라는 게 오히려 앞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 평향이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다우는 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우와 관련된 종목 실적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회계적인 매출 원가랑 재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재고의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여서 오히려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 누가 재고가 중요한 산업이. 요게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보시고 질문이나 또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